27장 원소를 물리친 조조. 잠자리에 들려있던 조조는 허유가 왔다는 병사의 보고를 받고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가 허유를 맞이했어요. 허유는 밝게 웃으며 자신을 반기는 조조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조조에게 물었어요. 나리께서는 이 나라에서 황제폐하 다음으로 높은 분이시고 저는 보잘것없는 선비에 불과하거늘 어찌하여 저를 이리 과분하게 맞이하십니까? 허유의 물음에 조조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예로부터 영웅호걸은 인재를 아끼는 법이라 했소. 내가 영웅이고 그대는 인재인데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소? 허유는 조조의 말에 감격했지만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허유는 조조가 진정한 영웅인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허유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조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저는 이곳으로 도망쳐 오기 전 지금 텅텅 비어있는 허창을 공격하라 원소에게 충고했었습니다. 허유의 말에 조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하지만 조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요. 허유가 두 눈을 반짝이며 대꾸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리석은 원소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모욕만 주었습니다. 조조는 허유의 눈에 띄지 않게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원소가 그대의 말을 듣고 허창을 공격했더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소. 허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에게 원소를 무찌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조가 두 눈을 반짝이며 허유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오? 허유가 날카로운 두 눈으로 조조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전에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군의 군대에는 얼마만큼의 식량이 남아 있습니까? 느닷없는 허유의 질문에도 조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그거야. 대략 1년 정도 먹을 양식이 있지. 조조의 대답에 허유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당황한 조조는 금세 말을 바꾸었어요. 6개월가량 먹을 양식이 있소. 조조의 대답에 허유는 벌컥 화를 냈어요. 저는 장군을 믿고 말씀드리는데 장군은 거짓말만 하시는군요. 저를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허유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하자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유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뭘 그런 것을 가지고 화를 내시오. 솔직히 말하겠소. 3개월가량 먹을 양식이 있소. 허유는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어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군을 가리켜 간사한 영웅이라 하더니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거만한 허유의 태도에 조조는 덩달아 웃어 보였어요. 원래 싸움이란 속임수를 쓰게 마련이오. 사실 우리 군대에는
한 달 먹을 양식밖에 없소. 조조의 대답에 허유가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장군의 군대에는 양식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허유의 말에 조조는 화들짝 놀라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아니 그대가 어찌 그것을. 허유는 조조가 순욱에게 보냈던 편지를 꺼내 조조에게 보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조조가 말했어요. 그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못 믿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허유는 당황한 조조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입을 열었어요. 적은 군사로 대군과 싸울 때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군을 무찌를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지는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장군께서 이를 따르기만 한다면 원소의 70만 대군은 3일도 못 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조조가 두 눈을 반짝이며 허유에게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오? 옛 친구를 생각해 부디 원소를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시오. 허유는 반짝이는 두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조조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원소는 오소라는 작은 마을에 식량과 물자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오소를 지키는 순우경이라는 이는 소문난 술주정꾼으로 술독에 빠져 방어를 소홀히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소로 가되 길목을 지키는 원소의 군사들에게 원소의 장수 장기이며 오소 땅으로 군량을 지키러 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고는 오소로 들어가 원소의 70만 대군이 먹을 양식을 모조리 불태워 버린다면 원소의 70만 대군도 무너질 것입니다. 허유의 말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두 손으로 허유의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그대가 나에게 온 것은 하늘이 원소를 치라 기회를 준 것이 분명하오. 앞으로 내 곁에 머물며 나를 도와주시오. 그날 밤 조조는 직접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오소로 출발했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원소 군대의 옷과 깃발로 위장한 채 거침없이 오소로 향했어요. 조조는 오소로 향하는 곳곳에서 원소의 군사들과 여러 번 마주쳤어요. 조조는 허유가 전해준 대로 군사들의 식량을 지키러 오소로 향한다고 말했고 원소의 군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조조의 군사들을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원소 군대의 눈을 속이며 거침없이 오소로 향하던 조조의 군사들은 새벽녘이 되자 오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조조는 말 채찍을 들어 창고를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저기 보이는 창고를 모조리 불태우고 앞을 막는 자는 모두 베어버려라. 조조의 명령과 동시에 군사들이 마른 풀과 장작에 불을 붙여 식량과 물자를 쌓아둔 창고로 집어 던졌어요.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앞다투어 창고를 향해 불을 지르니 오소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었어요. 이렇게 해서
원소의 70만 대군이 먹을 산더미 같은 식량들이 하룻밤 사이에 쌀 한 톨도 남김없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순우경은 간밤에 마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다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순우경은 잠이 덜 깬 채 부스스한 모습으로 조조 군사들에 의해 사로잡혀 조조에게로 끌려갔어요. 순우경의 모습을 본 조조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조조가 물었어요. 네 놈이 순우경이냐? 술이 덜 깬 순우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조조는 쯧쯧 혀를 차며 순우경을 향해 호통쳤어요. 술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마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한심한 놈 같으니 여봐라. 지금 당장 저놈의 손을 자른 다음 원소에게 보내라. 조조의 명령과 동시에 순우경의 손은 도끼로 잘려나갔어요. 순우경은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말에 태워진 채 원소에게 보내졌어요. 같은 시각 막사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소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오소성 쪽에서 불길이 훤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원소가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보니 병사의 보고대로 원소가 위치한 북쪽 하늘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자욱했어요. 원소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원소가 어쩔 줄 몰라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손이 잘린 순우경이 말에 매달려 원소 앞에 나타났어요. 처참한 순우경의 모습을 본 원소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순우경에게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순우경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답답해진 원소가 순우경을 다그치며 여러 차례 물었지만 순우경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눈물만 흘렸어요. 원소는 순우경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느냐? 그때였어요. 입을 꾹 다문 순우경에게서 고약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원소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술 냄새가 아니냐? 원소는 순우경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자 기가 막혔어요. 괘씸한 놈 같으니 술에 취해 70만 대군이 먹을 식량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렇게 순우경의 목이 달아났어요. 원소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잿더미로 불태운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원소의 본진을 칠 방법을 궁리했어요. 이때 조조의 책략가 순유가 입을 열었어요. 원소의 군사들이 돌아갈 길을 끊기 위해 하북을 공격할 거라 헛소문을 퍼뜨리십시오. 그러면 원소는 틀림없이 군사를 나누어 이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때 원소의 본진을 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조조는 순유의 말대로 군사들을 풀어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은 원소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조조의 군사들이 하북을 공격한다는 소문에 깜짝 놀란 원소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하 장수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하북으로 가 조조를 물리치거라. 순유의 예상대로 원소는 하북으로 군사들을 보냈고 조조는 그 길로 군사를 총동원하여 원소의 본진으로 쳐들어갔어요. 조조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쓸어버려라. 사기가 오른 조조의 군사들은 원소의 진영을 에워싸 한꺼번에 몰아붙였고 연이은 패배에 싸울 마음이 없어진 원소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조조의 기습 공격에 넋이 나간 원소는 황금과 비단은 물론 각종 무기와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팽개치고 쏜살같이 말을 타고 황하를 건너 달아났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강을 미쳐 건너지 못한 원소의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무찔렀어요. 그렇게 폭풍우처럼 몰아친 조조의 공격에 70만 대군 중 겨우 800명만이 원소의 뒤를 따랐어요. 큰 승리를 거둔 조조는 원소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황금과 비단을 자신의 부하 장수와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원소가 버리고 간 문서 속에서 편지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조조가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조조의 부하 몇몇이 원소와 몰래 주고받은 비밀 편지였어요. 그들은 원소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조의 중요한 군사 작전을 원소에게 일러 바쳤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조조의 신하들이 배신감에 분노하며 조조에게 말했어요. 원소와 비밀리에 연락한 사람은 모조리 죽여야 합니다. 원소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은 부하들은 목숨을 잃을 두려움에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조조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조조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날카로운 두 눈으로 신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자기 목숨 살리자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모두 잊고 편지들은 불태워 없애버려라. 조조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편지를 모두 불태워 없앴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원소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은 부하들은 조조의 말에 크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조조를 배신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조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그렇게 꽤 많던 조조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한편 조조에게 크게 패하고 기주로 돌아온 원소는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갈며 북방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원소가 도움을 청하자 청주를 다스리던 원소의 큰아들 원담과 유주를 다스리던 둘째 아들 원이 그리고 병주를 다스리던 조카 고간이 각각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원소에게 달려왔어요.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또다시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조조의 군사들을 막기 위해 창정으로 향했어요. 원소의 소식을 들은 조조가 군사를 휘몰아 원소에게 향하니 원소의 세 아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 조조를 맞이했어요. 조조가 먼저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원소야, 네 놈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건을 어찌하여 나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냐. 조조의 외침에 원소는 칼을 들어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그렇게 조조의 군사들과 원소의 군사들이 맞서 싸웠어요. 원소의 군사들을 얕잡아 보았던 조조는 기세 넘치는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관도에서 꽁지 빠지게 도망쳤던 원소의 군사들과 달랐어요. 원소 군사들의 높은 사기에 싸움에서 밀린 조조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조조는 장수들을 불러놓고 원소 군사들을 무찌를 계책에 대해 물었어요. 여기서 이긴다면 원소를 완전히 꺾을 수 있을 텐데 놈들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으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들 해보시오. 조조의 물음에 조조의 책략가 정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적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우리 역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욱이 말을 이었어요. 길 양 옆에 군사들을 숨겨놓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척하다 황하강 쪽으로 후퇴한다면 원소 군사들은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우리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황하강까지 물러난 우리 군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됩니다. 원소군에게서 도망쳐 강물에 빠져 죽느니 죽기 살기로 원소군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된다면 원소의 군사들은 후퇴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 길 양 옆에 숨어 있던 우리 군사들이 원소 군사들을 덮친다면 원소군은 크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라, 강을 등지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계책이구나.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하오동과 장료 등 10명의 장수에게 각각 10,000명의 군사를 내주어 길목마다 틈새 없이 숨어 있으라 명령했어요. 그러고는 허저를 앞세워 원소의 진영을 기습 공격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원소는 적의 습격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총공격을 명령했어요. 허저는 원소군에 맞서 싸우고는 못 당하겠다는 듯 급히 군사를 돌려 황하강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원소가 앞장서 칼을 휘두르니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놈들이 도망간다. 이번에는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고 모조리 강물에 쓸어 넣어라. 싸우다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후퇴한 조조 군사들은 어느새 황하강 근처에 이르렀어요. 조조는 하얀 물안개가 자욱한 강물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보아라,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물에 빠져 물귀신이 되겠느냐? 아니면 적을 물리쳐 공을 세우겠느냐? 조조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허저가 말머리를 돌려 쏜살같이
원소군을 향해 뛰쳐나갔어요. 이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던 조조의 군사들은 이내 허저의 뒤를 따라 우르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